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찰국 신설도 사실은 그냥 순수함의 발동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신 정권 같아요. 스스로 정체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속 말고 무신. 아니 무서워. 고려시대 때 무신 말하는 거죠? 깜짝 무신 놀랐습니다. 정권. 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무신 정권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무신, 무인의 시대라는 뜻인데요. 펜보다 칼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라는 거죠.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시대를 꿰뚫는 유 이사장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정치 평론이었는데요. 들을수록 지금의 상황과 겹치면서 더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부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의 최상의 진보 정부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왔는데 매번 우리가 수립한 정부가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최상의 진보 정부이거나 보수 정부였다고 보는 게 맞는 시간이 거예요.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시점에서 최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더 욕심이 나도 가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부다. 예. 그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유 전 이사장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의 최상의 진보 정부였다며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 정부를 세워왔는데 매번 수립해온 정부가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최상의 진보 정부이거나 보수 정부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 그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이 정부는 되게 순수해요.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다고요? 예, 복잡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이도 왜 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순수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예. 왜냐면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순수하면 안 되거든요. 예.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유능해야 되고 때로 교활해야 되고 어허.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네. 보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것 같죠. 모든 일을. 그래서 평론가들이 살기가 되게 팍팍해질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전 정부는 조금 교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 순수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자기 비롯했다. 마음대로 못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아하. 이거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든가 아하.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예. 하긴 하는데 조금 바꿔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왔죠 쭉.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되게 보면 순수하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해요. 아.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고 네.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검사들을 사방에 다 포진시켜놨고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시켜서 검찰총장 없이 하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검찰총장 임명하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검이 칼검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칼로 다 하는 거예요. 칼로. 근데 이제 사실 칼제비는 아니거든요. 칼제비는 아니죠. 그 검자가 다른 검자입니다. 예. 검사 그리고 검자입니다. 검사가 물론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걸 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수사 기소한다고 사람을 곧바로 잡아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야 되고 받고, 재판 결과 유죄 선고 맞습니다.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선 총독부 관저복원을 예로 들며 지금 이 정부는 되게 순수하다며 복잡한 설명 없이도 왜 저런 일을 하려 하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는데요. 순수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순수하면 안 되고 유능해야 되고 때론 교활해야 되고 때론 자기 생각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어느 정부든 순수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 중용을 예로 든 뒤 검찰청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시켜서 하고 있지 않느냐.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임명하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힐난했는데요. 이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거칠죠. 그렇죠. 지금 이 정부와 집권 세력이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 있다. 선거에서 이겼으면 예. 일단 이기니까 좋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도 맨날 화는 얼굴이고요. 뭐 법무부 장관도 화난 것 같아요. 그 여당에 지금 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당 지도부가 됐는데 이분들도 말하는 걸 보면 맨날 화나 있어요. 화가 뭐 권성동 의원이나 네. 왜 그렇게 화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상태로 국정의 운영에 임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무기는 검찰권이랑 칼밖에 없구나.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정치인은 훨씬 더 예술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이제 정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의 문정부 때는 정권 출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협치 타령만 언론이 했어요. 네. 지금 어떤 언론도 협치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는 다 실종되고 네. 뭐 여야 간의 대화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어요. 평론가들 죽는 거죠. 계속 이렇게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신 정권인데. 그러면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네. 부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부러지죠. 무슨 패는 칼보다 강하다. 안 그래요. 칼이 패보다 강해요. 예. 원래 그렇긴 한데. 임기 5년 뭐 법적으로 헌법으로 다 돼 있는 건데 법률로. 계속 가겠죠. 예컨대 이제 남북 관계 이것도 사실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유엔에 동시가입해 있는 유엔 회원국인데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반국가단체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 영토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다 상충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얻어갈 때는 그 특성을 인식을 하고 법의 명시적으로 법을 해치지 않는 한은 그 넓게 열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도. 근데 이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예.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유 전 이사장은 또 지금 정부와 집권 세력이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화난 상태로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가진 무기들이 검찰권이라는 칼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다 실종되고 여야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둘러대는 것만 남았는데 여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냐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칼이 펜보다 강하다며 물론 하다가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권 시절 안보 이슈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을 감아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법하고 다른 것이다라며 이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몰아가면 여컨대 남북관계도 법으로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다 상충하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그 특수한 인식을 하고 법에 명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넓게 열어주는 게 맞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치인 거기는 지금 도파민 중독 상태예요. 윤핵관들이 이끄는 여당의 지도부는 예. 우리 뇌가 사실은 예.
그 생존 기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뇌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예. 그게 언제 많이 분비되냐 하면 기대보다 큰 보상이 나왔을 때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경향이 네네. 있어요. 도파민 농도가 한번 올라가면 뇌는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정치가 상당 부분 마약성 물질 비슷해요. 예.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은 다량의 도파민이 뇌 속에 지금 분비된 상태 같아요. 아하. 그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흥분 상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대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정부가 했던 걸 다 둘러엎어하고 저거를 막 그냥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 또 도파민이 나올 것 같거든. 이런 중독 상태여서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좀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났고 예.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모습 예. 보일 것이다라고 우리 유시민 예, 작가님. 대선 이긴 날 예. 도파민이 다량 분비돼서 행복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른 데서 계속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예, 뭐 누구 꽂아 넣고 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 뭐 9급, 7급 해달라 했는데 9급 시켜서 기분 나쁘잖아요. 아, 예. 예. 내가 아는 애 7급 시키려고 했는데 9급밖에 안 줘서 기분 나쁘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약 중독 상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하거나 네. 이런 게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예, 예. 국회 정상화도 여당 쪽에서 조금만 우리 양보할 테니까 좀 국회 좀 열어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국회를 빨리 하자 그러고 여당에서는 하든가 말든가 이런 태도예요. 네. 저는 이런 여당 처음 보거든요. 가장 크게 공감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듣는 내내 유 이사장의 폭풍 같은 사이다 발언에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탄핵 말고는 답이 없는데요. 한 번 했는데 2번 못하겠습니까? 5년 동안을 이 꼴을 봐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탄핵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핵 마일리지가 거의 다 채워져 갑니다.